자, 지금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내렸다가 올라가는 척하다 또 꼬꾸라졌다가 또 올라가는 척하다 또 꼬꾸라졌다가 또 올라가고 막 정신 눈물을 쏙 빼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바닥을 3번이나 다졌어. 바닥을 다진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거죠.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거 이 자체가 매물대고 매물대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매수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이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뭐예요? 6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상반기에 나올 저가형 모델. 저는 이제 그게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테슬라 차량을 사려고 하지만 이 차 가격이 4만 달러잖아요. 뭐 싼 거는 3만 9천 얼마, 뭐 3만 8천 얼마도 있지만 4만 달러짜리 차를 타고 싶은데 못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한 3만 5천 달러는 3만 달러짜리 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2만 달러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3만 달러짜리 차를 살 수 있어. 4만 달러는 못 사지만. 그러면 시장이 확 넓어지는 거야. 확 넓어지면 지금 테슬라 판매 차량 대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확. 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 거니까. 그러면 BYD의 판매량이 위축을 받겠죠. 저가용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 다행히 실적 발표 때도 마찬가지고 팟캐스트 때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내에 저가형을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조만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뭐 많이 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아까 보셨다시피 일론 머스크도 효율성 부서에서 되돌아오겠다. 완전히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웹캐스트 때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에 집중한다면 브랜드의 손상 뭐 그런 거 정치적 이슈 그런 것도 다 사그라들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뭐 좋은 이슈밖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여기서 걱정 많으셨죠? 자,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데나이브주가 이제 지난번에 515달러에서 315달러로 왕창 낮췄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러면서 찔끔 올려서 350달러 다시 올렸어. 어젯밤에 일론 머스크가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컨퍼런스 콜이었다. 그래서 웹캐스트에서 막 나와서 얘기한 거를 보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위기는 지나갔다. 1분기 실적 발표로 테슬라 납부 실적 매우 부진했고 거의 모든 지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방향 전환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 실적 나쁜 건 다 알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 로보택시 출시할 거냐, 그 다음에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거냐, 올 4분기에 옵티머스 로봇을 투입할 거냐, 뭐 이런 게 주가에 더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언급했어. 다. 그러면서 증시는 실적 발표 후에 지금 한 15% 이상 올랐어요. 유럽의 FSD 언제 가냐 그랬는데 노르웨이가 저를 먼저 테이프를 끊었어요. 테슬라가 노르웨이 공공도로에서 FSD를 2년간 시행할 수 있는 걸 시작을 했어. 이제 중국에서 테스트가 들어갔잖아요. 유럽에서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원래 거기 전기차 가장 앞서가는 거고 2025년 이후에는 뭐 내연기관 차는 못 만들어 팔게 하고 그런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FHD를 풀었어. 여기가 풀리면 원래 뚝이 하나가 풀리면 다 뚫리는 거야. 노르웨이가 뚫리면 유럽 전체도 FHD가 뚫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근데 간혹 뭐 뉴스에 보면 이제 막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중국에서 허가를 안 해줄 건데 유럽도 회의적이다 막 이렇게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뉴스들은 가짜 뉴스겠죠. 이제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월등히 좋다면 이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지. 당연히 좋은 건데 왜 안 가겠어요, 그죠? 시기적으로 약간 가짜 뉴스로 페이크 뉴스로 조금 뭐 속도는 시기는 둔화될 수 있지만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SD 유럽에 뚝이 열렸다. 그다음에 이게 뭐 복수, 포플리 뭐 이상한 말 써 있는데 이게 처음 들어본 말인데 민심은 천심이라는 뜻이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테슬라가 FSD 기능을 새 차량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다. 저거 같아요. 내가 지금 테슬라 차량을 갖고 있는데 FSD를 장착해서 FSD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차를 사면 그쪽으로 옮겨준다는 얘기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웨이모하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한 건데 웨이모는 사전에 고해상도로 매핑된 3D 지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사전에 지도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걸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만 작동해야 돼. 새로운 데 갈 수가 없어. 라이다를 쓰고 레이더를 쓰고 거기다 카메라 AI까지 하는데 차량 가격이 18만 달러로 2억 4천만 원이야. 각종 센서가 장착된 차량 이미지가 차 위에 이게 보인다는 거지. 우리 옛날 양반들 각 같아, 그죠?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신경망이어서 그래서 새로운 데 가도 지가 알아서 FSD가 작동을 해. 인식, 계획, 제어를 처리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 가능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으로 카메라만 갖고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약 4만 8천 달러, 6,600만 원이면 돼. 매끄럽고 센서가 눈에 띄지 않는 테슬라 차량 디자인.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얘가 5년 동안 자율주행을 했어요. 언슈퍼바이저로 자율주행을 5년 동안 했는데 테슬라는 시작하면 바로 시장 점유율 99%래 자기가. 일론 머스크가 한 소리입니다. 왜? 700만 대를 막 풀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를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 업그레이드만 하면 완전 언슈퍼바이저 그게 기능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저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천재 같아. 왜? 오래된 차량도 업그레이드만 하면 하드웨어가 좋아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제로백이 빨라지고 막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막 하드웨어 장치가 개선이 된다는 게 놀랍죠. 우리랑 생각하는 거는 저는 다른 방식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를 갖고 다른 차 뭐 FSD 자율주행하고 경쟁인이 비교니 대상 그런 말 자체가 무의미해. 중국 지리 BYD 자동차랑 얘랑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해. 조금 지나면 사이버캡만 다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일반 다수의 대중들은 차 소유할 필요도 없어. 그 사이버캡 부르면 돼. 어플리케이션으로. 그거 와서 타고 다니면 돼. 내 차를 살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가격이 우버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싸. 우버 마일당 2달러 줘한다면 얘는 마일당 0.25달러 주면 돼. 8분의 1인가? 그 차를 살 필요도 없어 서민들이. 저도 이제 서울 시내는 무조건 택시 타는데요. 너무 편해. 카카오 택시 너무 편해. 불러면 가면 밑에 기다리고 있어. 내리면 요금 계산도 안 하잖아. 알아서 자동 계산이잖아요. 예전에 택시가 도착하면 카드나 현금 주고 뭐 영수증 받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것만은 너무 편리하게 느껴져. 이거 보고 우리가 이제 아직도 판단 못하면 안 돼. 아직도 뭐 의심하면 안 돼. 시간 지나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리띠를 졸라서 테슬라 한 주라도 더 사야지. FSD 감독은 한 달에 99달러로 한 달 구독료가 99달러야. 그러니까 하루는 3.33달러라는 거지.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한데 얘가 손을 안 대도 지가 막 돌아다녀. 너무 웃기지 않아요? 1시간을 가는데 운전을 안 해도 돼. 이 99달러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이상이죠.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오면 테슬라 차량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훨씬 더 많이 팔 겁니다. 우리는 테슬라의 FSD하고 옵티머스 로봇에 관심이 집중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소음이라는 거야. 얘가 되면 게임 체인저 된다는 거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FSD 하나만 갖고 테슬라 목표 주가를 2,600달러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 옵티머스 로봇 가지고는 25조 달러 매출액이 뭐 그렇게 예상을 한 거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얼마 갈지 알 수가 없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이번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10에서 20대 로봇택시로 시범 운행을 할 거다. 머스크는 도지 백악관에서 임기가 끝나가면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다시 테슬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9% 올랐다.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집중해서 315달러에서 3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아까 나왔던 그 뉴스죠. 이게 시범 운행을 했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조치를 발표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제 미국산 자율주행차에도 이전에는 수입차면 적용되었던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제 이걸 통해서 차를 부른 거야. 차를 와서 탔더니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화면들 어플리케이션에 웹에서 보여주는 화면 차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화면 그런 겁니다. 제가 번역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뭐 요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잠깐 지나간 건데 호출 후 목적지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당신의 차량이 예약되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뭐 MFQ 93277입니다. 그래서 픽업 정보, 픽업 위치가 언제인지, 언제 위치에 어디에 있냐, 차량 도착 예상 시간, 목적지 입장량, 어디 가느냐, 어디로 가시나요? 목적지 리스트에서 뭐 클릭하면 되고 뭐 그런 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카카오 택시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냥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정말 획기적인 서비스예요. 오스틴 곳곳을 로봇택시로 돌아다녔어요. 다운타운부터 기가텍사스 앞에 바로 내려주는 것까지요.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놀랍습니다. 올여름 출시가 정말 기대됩니다. 운전자 없이 운행된 FSD와 그 편리함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바로 미래가 될 겁니다.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FSD 감독 차량 호출 서비스가 오스틴 및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초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1,500회 이상 운행과 15,000마일의 주행을 완료했고, 이 서비스는 FSD 네트워크, 모바일 웹, 차량 배정, 미션 컨트롤 등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입니다. 테스트를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막 그랬겠죠. 이미 다 됐습니다. 6월달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형제부터 최초의 달 착륙 우주인까지 우리나라는 항상 교통기술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모험을 걸면서 돈을 막 천억 얼마를 쓰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효율성 부족하다고 막 했더니만 각종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야. 중요한 게 규제를 안 풀어줬잖아요. 일일이 규제를 껌껌이 다 터집 잡고 그랬었는데 규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 욕을 얻어먹어서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했던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쉬워졌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실적은 볼 거 없습니다. 그죠? 파이프 샌들러가 뭐 애널리스트 알렉 포트에 대해서 뭐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400달러를 유지했다. 별 의미 없어요. 이것도 다 의미 없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얘들이 또 목표 주가를 막 올려. 우리가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똑똑할 것 같잖아요. 똑똑하지 않아. 주가가 내려가면 막 목표 주가 내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 막 올리고 막 그래. 생각보다 바보야. 91세 어머니께서 2025년 1월에 FSD 기능이 있는 모델 3를 구입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전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운전할 때마다 FSD를 사용하십니다. 너무 아파서 주차장을 걸어갈 수 없을 때는 종종 차를 불러서 태워달라고 하십니다. 91세 어르신도 이제 차를 부르면 차가 자기 앞까지 오잖아요. 타고 버튼 하나 누르고 목표치 누르면 가는 거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FSD도 그게 가능한 거야. 언슈퍼바이저가 되면 더 잘 되는 거지. 언슈퍼바이저의 글록, XAI에서 만든 챗GPT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글록. 거기에면 그러면 차에 타서 나 어디로 데려다줘. 이 한마디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열리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공상과학 영화의 미래가 지금 다 와 있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공상과학 영화는 막 하늘을 날아다닌 거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을 것 같긴 하고 일단 지상에는 가능할 것 같아. 지상에는 다. 모디 총리가 일론 머스크와 통화하며 올해 초 워싱턴 DC에서 논의했던 주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술과 혁신 분야의 협력이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의 그 트위터에다가 댓글을 단 겁니다. 모디 총리님과 통화하게 된 영광이었습니다.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관세를 왕창 내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겠지. 말을 안 했지만 인도에다 공장을 차리면 해결되잖아요. 관세를 부과를 안 할 거니까. 앞으로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겁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 엄청난 차이가 나.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AI를 사용하는 거랑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AI를 사용해야 됩니다. 챗GPT가 됐든 글록이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뭐든지 완전히 달라요. 대학생들은 챗GPT 없으면 숙제를 못 한대. 다 챗GPT 숙제를 한대 다. 이걸 도움을 받아서 다. 이것도 원래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그림을 집어넣고 새로 멋지게 그려주니까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이거. 사이버캠 만들려고 하면 우리 저거 있었잖아. 그죠? 언박스드 프로세서 차체 앞뒤 뒷면 해가지고 조립만 딱 하면 되게끔 그게 이미 생산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지. 얘가 여기 들어가면 이 사이즈에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찍어내서 조립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생산을 한다는 거죠. 차 한 대 생산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로보택시 텍사스라는 거지. 이게 사이버트럭 텍사스라면 이건 로보택시 텍사스의 주물들 모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이버캣 주물 후면을 위한 것입니다. 사이버캣 주물에게는 CTTX 사이버트럭 텍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데 이건 AT 그거는 로보택시 텍사스의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XAI는 현재 클로소스 2를 구축해. 이 전체 이게 클로소스예요. 클로소스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클로소스 2는 20만 개의 엔비디아 CPU를 탑재하여 이미 세계 가장 크고 강력한 슈퍼컴퓨터였던 클로소스 1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AI 슈퍼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글록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도조 2를 만들어서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막 생산하고 있어요. 만약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해도 기꺼이 보유하고 싶을 만큼 만족스러운 것만 사세요. 테슬라밖에 없잖아. 아무런 생각 테슬라밖에 없잖아. 다른 건 뭐 있어요? 누가 한 얘기라고요?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분 우리 학원 회장님. 요게 도조2 컴퓨터입니다. 이걸 공개를 했어요. 도조2 컴퓨터는 클러스터는 그 글록 인공지능을 챗 GPT처럼 인공 검색 엔진 글록 3를 막 서비스하는 거야. 얘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자기가 가공하고 그거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차량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차량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져. 뭐 그게 도조2 컴퓨터인데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